에서 사퇴한 강용석 변호사. 강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을 변호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는 제가 사퇴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잘 진행이 되면 박원순 시장이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무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2년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신체 검사 결과 주신 씨에게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고, 이분이 제4 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정도가 비슷하고 그 방향이 좌측으로 동일합니다. 검사당일 강 변호사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개 검증을 했지만 의혹은 이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공개 검증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이 주신 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지만, 생선 가게에 냉장고를 살피더니 조기꾸러미를 상자에 담아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만을 돌며 물품을 털어온 것만 무려 8년.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270여 차례 1억 원어치가량입니다. 다리를 다쳐 직장을 잃고 집에 쉬다가 생활에 보태려고 시작한 절도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8년 동안 어떻게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을까? CCTV를 의식해 복면을 하고 장갑을 사용해 현장에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범행 현장에서 먼 곳에 세우고 물건을 훔친 뒤 이동했고, 심야에 범행한 뒤 상인들이 많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상인인 척 물건을 옮겨 의심의 눈도 피했습니다. 촌 지역인 영호남은 서너 곳씩 줄어들지만 수도권은 최대 10곳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높이 평가하면서 추가 논의에도 속도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시 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총수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미군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이버 해킹과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얻어들인 문재인 대표는 단합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지상 과제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재신임 사태로 중단됐던 혁신에도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제안할 때부터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첫째 혁신, 둘째 단결, 셋째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계, 재창당에 가까운 뉴 파티 비전도 제시하겠습니다. 획정위 결정에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획정위 결정대로 지역구 숫자를 동결한다면 여야의 텃밭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최대 10곳이 늘어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인 경북, 경남은 4곳, 호남권은 3곳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원 역시 현행 9석에서 8석으로 1석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의원들은 초당적인 반발에 나섰습니다. 인구 잣대를 획일적으로 들이대면 서울보다 수십 배 면적이 넓은 선거구가 속출한다며 특별 선거구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국회의원들은 한없이 늘어나고 지방과 농어촌의 국회의원들은 한없이 줄어드는, 문제는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묶어둔 상황에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는데 이 역시 야당의 반발로 현실화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17년 만에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정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정이 합의 이행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7개월여만으로 국회 입법 추진과 정부의 취업 규칙 변경 등을 앞두고 노사정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은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방문지인 시애틀에서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 미중 CEO 좌담회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애틀은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위치한 미국 북서부의 경제 중심 도시로 경제협력 카드로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21발의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백악관 국빈 만찬을 비롯한 파격적인 예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도 두 정상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강대국이 사이버 해킹, 남중국해 영유권, 인권 문제 등에 있어 첨예한 갈등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갈등 현안에 있어 인정사정 없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두 정상이 격돌할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